안녕하세요. M-HIVE 크리스피입니다. 지난 시간에 플라이스카이사의 FSI6 송신기랑 FSIA6B 수신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또 송신기 채널 설정을 하고 아이버스 데이터가 수신되는 것까지 확인했었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아이버스 메시지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또 데이터를 수신하고 체크썸 검사하는 소스코드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 변수에 파싱하는 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고요. 우선 이 아이버스 프로토콜이 정의되어 있는 문서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플라이스카이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 매뉴얼이 없어요. 인터넷에서도 아이버스가 설명되어 있는 정식 문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100% 정확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버스 프로토콜은 지난 챕터 3에서 했던 UBX 프로토콜이랑 유사하면서도 좀 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버스 프로토콜은 UART로 인터페이스 하고요. 파라미터는 데이터 길이 8비트, 페리티 사용하지 않고 원스탑 비트의 통신 속도는 115,200 고정입니다. 그리고 메시지의 시작은 0x20, 0x40 이렇게 고정된 2바이트로 시작하고요. 조종기의 조작 정보가 담겨있는 32바이트 길이의 프레임 단위의 플라이스카이사에서 자체 개발한 데이터 통신 규약입니다. 이 송신기에서 조종기 조작 정보를 FSIA6B 이 수신기로 보내주면 수신기는 다시 그 정보를 FC로 보내주는데, 그때 PWM, PPM, 시리얼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고, 그 중에 시리얼 통신 방식의 프로토콜의 이름이 아이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버스 메시지의 프레임 구조는 첫 2바이트는 0x20, 0x40으로 시작하고요. 이건 고정값이고 한 메시지 프레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 후부터 바로 채널 정보들이 순서대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채널 1부터 채널 14까지 총 14채널의 정보가 들어오고요. 각각의 채널은 2바이트의 크기를 갖고 부호 없는 정수 형태입니다. 리틀 엔디언 표현 방식이고, 통신에서 리틀 엔디언이라고 하면 먼저 수신된 바이트가 낮은 자릿수를 갖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채널 정보가 다 끝나면 마지막으로 체크썸 2바이트가 들어오는데, 이 2바이트가 합쳐져서 하나의 체크썸 정보고 역시 리틀 엔디언 표현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송신기는 6채널 정보만 수신기로 보내주는데, 수신기에서는 FC로 14채널의 정보를 보내줘요. 뒤에 7번 채널부터 14번 채널은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 사용하지 않는 채널 정보는 0x05, 0xDC가 고정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버스 메시지는 2바이트의 싱크차, 28바이트의 채널 정보, 2바이트의 체크썸 해서 총 32바이트의 길이를 갖고요. 이 첫 2바이트가 0x20, 0x40 이렇게 고정된 값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첫 번째 바이트인 이 0x20이 이거는 10진수로는 30인데 그 32가 전체 메시지의 길이를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었고, 두 번째 바이트 0x40은 이 메시지의 종류를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정식 문서가 아니라서 확실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첫 2바이트는 이렇게 0x20, 0x40 고정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송신기나 수신기의 채널 수에 상관없이 채널 정보는 14채널이 고정입니다. 저희는 6채널만 사용하니까 나머지 8개 채널 정보는 안 쓰는 데이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송신기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서 10채널을 사용한다면 뒤에 4채널 정보를 안 쓰게 되는 거겠죠. 이 아이버스 프로토콜이 14채널까지 대응이 되도록 만들어진 프로토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바이트는 체크썸인데, 이 2바이트가 합쳐져서 하나의 체크썸입니다. UBX 프로토콜에서는 체크썸이 그때도 2바이트가 있었는데 각각 1바이트씩 따로 2개의 체크썸이었었죠. 그래서 그거랑 조금 다릅니다. 체크썸 계산하는 방식도 UBX 프로토콜이랑 좀 달라요. 이 각각의 채널 정보는 2바이트로 표현되니까 총 16비트죠. 그 중에 하위 12비트가 조종기의 조작 데이터가 되고, 상위 4비트가 수신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비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종기 스틱을 조작을 하면 그 조작량이 12비트로 표현되니까 값의 범위는 0부터 2047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1000부터 2000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송신기 설정을 좀 바꾸면 범위를 이 1000, 2000에서보다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수업에서는 그냥 기본 설정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 플래그 비트들은 정확히는 어떤 상태들을 나타내는 건지 매뉴얼이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고요. 중요한 건
failsafe가 발동되면 이 플래그 비트의 어떤 값들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 연결이 끊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다다음 시간에 failsafe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그때 failsafe가 발동되면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Bus의 체크썸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iBus 체크썸의 계산 영역은 맨 마지막 이 2바이트의 체크썸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입니다. 체크썸 계산은 0xFFF에서 싱크 차랑 채널 정보를 바이트 단위로 한 바이트씩 계속 빼주면 돼요. 그래서 계산은 쉽습니다. 코드 구조도 단순하죠. 먼저 이 버퍼 배열에 이 iBus의 모든 데이터가 바이트 단위로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체크썸을 계산할 변수를 2바이트의 부호 없는 정수 형태로 하나 만들고 값을 0xFFF로 초기화시킨 후에 이 반복문을 돌리면서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한 바이트씩 이 0xFFF에서 계속 빼주면 됩니다. 그럼 결과가 역시 2바이트가 될 텐데, 그 중에 하위 바이트가 이 iBus 메시지의 31번째 데이터, 체크썸의 LSB죠. 이 데이터랑 같은지 비교하고, 그리고 이 체크썸의 상위 바이트를 iBus 데이터의 32번째 데이터랑 비교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iBus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UBX 프로토콜이랑 비교를 좀 해보면 단순한 편이죠. 근데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정식 문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설명드린 게 조금 틀렸을 수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좀 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정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의 촬영하기 전에 직접 구현해보고 자료도 좀 여기저기서 찾아본 후에 설명을 드리는 편인데, 이 iBus 자료는 정식 문서가 없어서 구글에서 자료를 좀 찾아봤고요. 그 중에 이 밑에 있는 두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설명이 그나마 좀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웹사이트는 iBus에 대한 설명은 자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 외에 드론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설명이 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라서 좀 해석이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영어가 되신다면 들어가서 한번 쭉 보시면 뭐 ESC 프로토콜의 종류 같은 것도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다양한 지식들을 습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이건 조종기를 조작하면서 받은 iBus 메시지고요. 16진수로 표현된 데이터입니다. 한 줄마다 하나의 iBus 메시지고, 보시면 모든 메시지가 다 0x20, 0x40으로 시작하죠. 그 중에 이 첫 번째 메시지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첫 2바이트는 메시지의 시작을 알리는 헤더 정보고요. 그 다음부터 2바이트씩 채널 데이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채널 데이터는 채널 1부터 채널 14까지 총 28바이트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 저희는 앞에 6채널의 정보, 12바이트의 정보만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채널 1부터 채널 6까지의 정보를 좀 분석해 봤더니, 채널 1 데이터가 6304가 들어왔는데, 이건 리틀 엔디언이라서 실제 데이터는 0463이 되겠죠. 이걸 10진수로 변환하면 1123이라는 값이고요. 채널 2의 데이터 역시 5404가 들어왔는데, 리틀 엔디언이니까 0454가 될 거고, 10진수로는 1108이라는 값이었습니다. 나머지 채널들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받아진 데이터는 조종기를 조작하면서 받아진 거고, 기본 1000에서 2000 사이의 값이 수신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받아진 값들이 다 1000에서 2000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죠. 근데 아까 송신기의 설정을 좀 바꾸면 값의 범위를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송신기 설정에 엔드 포인트라는 걸 설정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걸 좀 바꾸면 값의 범위를 900에서 2100 사이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기본 그대로 사용할 거고, 그래서 조종기 조작을 하면 1000에서 2000 사이의 값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채널의 값들은 0xDC05라는 값이 고정으로 들어옵니다. 이건 10진수로는 1500이라는 값이고요. 또 이 채널 정보를 비트 단위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하위 12비트가 조종기의 조작량에 대한 정보고, 상위 4비트가 상태를 나타내는 플래그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모든 채널의 상위 4비트는 전부 다 0이라는 값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정식 문서가 없어서 찾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우리는 조종기의 키를 조작하면 이 하위 12비트의 값이 변하고, 값의 범위는 1000에서 2000 사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중간 값은 1500이 되겠죠. 이게 조종기의 키 값의 범위가 되고, 나중에 이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이런 식으로 드론의 목표 각도 단위로 변환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값의 범위가 좀 중요해요. 이건 나중에 PID 제어할 때 목표 각도로 사용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메시지의 체크썸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크썸 계산은 마지막 이 2바이트의 체크썸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를 0xFFFF에서 바이트 단위로 전부 빼주면 돼요. 계산한 코드는 이렇게 만들면 될 겁니다. 우선 이 iBus 메시지가 이 iBus 메시지라는 배열 변수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바이트 단위로 저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체크썸을 계산할 변수를 부호 없는 2바이트 정수 형태로 만들고 값을 0xFFFF로 초기화했습니다. 그 후에 반복문을 돌리는데 반복 조건은 첫 번째 바이트부터 30번째 바이트까지 반복하면 될 거고, 반복문 안에서는 이 체크썸 변수에 든 값에서 iBus 메시지 이 배열 변수에 든 값을 바이트 단위로 뺀 후에 다시 자기 자신한테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채널 정보가 2바이트로 표현되니까 그 2바이트를 한꺼번에 여기서 빼는 게 아니고 이게 2바이트더라도 1바이트씩 따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이 체크썸이라는 변수에 최종적으로 F51F라는 16진수가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서 하위 바이트가 이 메시지의 뒤에서 두 번째 바이트랑 일치하는지 검사하면 되고, 상위 바이트는 마지막 바이트랑 일치하는지 검사하면 됩니다. 봤더니 일치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체크썸 계산하는 것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문제없이 잘 들어왔다고 판단하고 우리가 원하는 변수에 그 데이터들을 파싱해서 저장하면 되겠죠. 데이터를 저장할 구조체 멤버 변수를 롤, 피치, 요, 스로틀 이런 식으로 만들고 각각의 채널 정보를 파싱해서 해당하는 방향에 저장하면 될 겁니다. 메시지를 수신하고 파싱하는 과정은 챕터 3에서 했던 UBX 메시지 때랑 거의 동일하고요. 먼저 첫 2바이트가 싱크 차인 0x20, 0x40이랑 일치하는지 검사하고 그게 맞다면 데이터의 시작이 잘 들어왔으니까 그 후에 들어오는 30바이트는 우선 임시 배열에 저장합니다. 그럼 메시지 한 프레임 수신이 완료된 거고, 그 다음에 체크썸 검사를 통해서 이 받아진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체크썸이 일치한다면 문제없이 메시지 수신이 완료된 거니까 그 후에 구조체 변수에 각각의 채널 정보를 파싱해서 저장하면 됩니다. 데이터를 수신할 때 역시 지난 챕터 3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수신된 데이터가 몇 번째 수신된 건지 그 수를 카운트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한데, 우선 데이터 프레임이 고정된 값으로 시작해야 되고 역시 한 프레임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 수신은 수신 인터럽트 안에서 처리할 거고 한 바이트 수신 때마다 인터럽트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지는 계속 스트리밍 되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특별한 요청 같은 걸 하지 않아도 메시지가 계속 수신되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마지막 조건은 지난 챕터에서 설명을 안 드렸었더라고요. 그리고 수신 코드 작성은 이 개념대로 진행할 건데, 카운트는 0부터 시작하고요. 카운트가 0일 때 수신된 데이터가 첫 싱크 차인 0x20인지 검사하고 맞다면 카운트를 1 증가시킵니다. 그 다음 카운트가 1일 때 수신된 데이터가 이번엔 두 번째 싱크 차인 0x40인지 검사하고 맞다면 또 카운트를 1 증가시키고 아니라면 이번에는 카운트를 0으로 초기화시킵니다. 이렇게 해준 이유는 다음 메시지의 시작부터 다시 검사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싱크차 2바이트가 맞다면 그 다음 들어오는 데이터는 우선 임시 배열에 다 저장합니다. 총 32바이트 수신이 끝나면 여기까지가 싱크차 검사하고 메시지 수신까지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수신 코드로 처리할 거는 여기까지가 끝이고, 이제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지 체크썸을 검사하는 과정이 남았죠. 그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체크썸 계산을 하면 되고, 체크썸까지 일치한다면 수신도 잘 됐고 데이터에 문제도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후에 구조체 변수에 각각 채널 데이터를 파싱해서 저장하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보시면 챕터 3에서 했던 거랑 거의 같아요. 그래서 지난 챕터 때 했던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면 이번 챕터도 별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설명이 끝났으니까 메시지를 수신하고 체크썸 검사하는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싱하는 코드 작성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럼 소스코드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했던 4-1 폴더를 복사하시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iBus 메시지를 수신하고 체크썸 검사하는 걸 할 거니까 폴더 이름을 4-2 iBus 체크썸이라고 하겠습니다.
폴더 이름 복사하시고 안으로 들어오셔서 IOC 파일 이름 바꿔주시고 그리고 ELF 파일이랑 디버그 폴더는 삭제하겠습니다. 됐으면 큐브 ID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실행이 됐으면 열려있는 프로젝트 먼저 닫아주시고 임포트 프로젝트 선택하시고요. existing 프로젝트 선택하시고 좀 전에 복사한 4-2 폴더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싱크차 검사하고 임시 배열의 메시지 데이터를 다 저장한 후에 체크썸 검사까지 하는 걸 할 거고요. 메시지 수신은 인터럽트 함수 안에서 처리할 거고 체크썸 검사는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고 체크썸 계산하는 함수를 정의해서 그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큐브 MX로 설정할 건 없고요. 바로 main.c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밑으로 쭉 내리시면 지난 시간에 큐브 MX로 UART 5번 초기화해서 초기화 함수가 이렇게 호출이 됐고 또 수신 인터럽트 활성화하는 코드도 이렇게 추가했었죠. 그리고 while문 안에서는 다른 코드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자, it.c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역시 밑으로 쭉 내리시면 지난 시간에 UART 5번 인터럽트 함수가 이렇게 잘 생성이 됐고 그리고 수신 인터럽트 안에서 데이터가 수신되면 임시 변수에 우선 그 데이터를 저장한 후에 다시 UART 6번 PC로 전송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죠. 이번 시간에는 PC로 전송하는 거는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먼저 이 부분을 주석으로 막겠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받아지면 그 데이터를 임시 배열에 저장할 거니까 먼저 그 임시 배열 변수를 선언해야겠죠. 위로 쭉 올리시면 지난 챕터 때 UBX 메시지 수신할 때 이 두 변수를 선언했었어요. 먼저 복사하시고 밑에 붙여넣기 하신 후에 m8n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ibus라고 바꾸겠습니다. 이 배열 변수가 ibus 메시지가 수신되면 임시로 저장할 배열이고 배열의 크기는 ibus 메시지 프레임 길이랑 같게 32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선언한 변수가 메시지 수신이 완료되면 그걸 완료됐다라는 걸 나타낼 플래그로 사용될 변수입니다. 네, 다시 밑으로 내려오시고 먼저 이 인터럽트 함수가 호출되면 그 수를 카운트할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unsigned 캐릭터 이렇게 하시고요. 변수 이름은 cnt로 만들고 0으로 초기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만 만들면 지역 변수니까 이 인터럽트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cnt가 다시 0으로 초기화되죠. 그래서 앞에 static 키워드를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 함수가 새로 호출되더라도 cnt는 이전에 저장된 값을 유지하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안에서 스위치 하신 후에 이 cnt에 든 값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동작들을 해주면 될 거예요. 우선 cnt는 0부터 시작하죠. 이 cnt에 든 값이 0일 때 그때 받아진 데이터가 첫 번째 싱크 차인지를 검사하면 될 겁니다. 자, if 하시고 수신된 데이터를 우선 이 임시 변수에 저장해 놨으니까 이 변수에 든 값이 싱크차 첫 번째인 0x20이랑 같은지 검사하고 이게 같다면 그 데이터를 좀 전에 선언한 이 임시 배열에 저장하면 될 겁니다. 네, 복사하시고 다시 밑으로 오셔서 첫 번째 인덱스인 0에 저장하면 되는데 그걸 cnt로 표현하겠습니다. cnt는 지금 0이 들어있죠? 자, 0번 인덱스에 수신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cnt를 1 증가시킵니다. 자, 여기까지가 케이스 0에서 할 게 끝이고요. 그 다음 인터럽트 함수가 호출되면 cnt는 1이 증가됐으니까 1이 된 채로 이 스위치문 안에 들어오겠죠. 그럼 케이스가 1일 때 그때 받아진 데이터가 이번에는 두 번째 싱크차인 0x40이랑 같은지 비교합니다. 그래서 케이스 1일 때는 또 if 하시고 이때 수신된 데이터가 0x40이랑 같은지 비교한 후에 그게 맞다면 다시 그 데이터를 이 임시 배열에 저장하고요.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면 cnt를 0으로 초기화시켜서 그 다음 메시지를 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1에서 할 거는 또 이게 끝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오는 데이터는 우선 임시 배열에 저장하고 카운트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케이스 2부터 마지막 전인 인덱스로는 케이스 30까지죠. 이때까지는 데이터가 받아지면 우선
임시 배열에 저장하고 이렇게 카운트를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1, 인덱스가 31일 때 받아진 데이터 역시 우선 임시 배열에 저장하고 이때는 카운트를 0으로 초기화해서 다음 메시지를 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디폴트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디폴트를 맨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데이터 수신 코드가 완료된 거예요. 이제 데이터 수신이 완료됐으니까 아까 만든 플래그 변수를 1로 셋하면 될 겁니다. 이 변수 복사하시고요. 케이스 31일 때 데이터 수신이 완료된 거니까 이때 이 변수를 1로 만들면 되겠죠. 이제 메인에서 이 변수가 1일 때, 즉 데이터 수신이 완료됐을 때 LED를 토글 시켜보는 걸 하겠습니다. 다시 이 두 개의 변수를 메인에서 쓸 거니까 이 두 개의 변수를 복사하시고요. main.c에서 위로 쭉 올리시면 예전에 이 UBX 메시지 수신할 때 이 두 개의 변수 xturn 처리했었죠. 똑같이 여기서 xturn 하겠습니다. 자, 붙여넣기 하신 후에 앞에 xturn 키워드 붙여주시고 0으로 초기화된 거는 지워주시고요. 이제 while문 안으로 오셔서 이 while문 안에서 좀 전에 만든 이 플래그 변수, 이 변수가 1이면 데이터 메시지 한 프레임 수신이 완료된 거니까 이 안에서 LED를 토글 시켜보면 될 겁니다. 다시 이 변수를 0으로 클리어 하시고 LED 토글은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쓰겠습니다. 자, 이거 붙여넣기 하시고, 근데 이 메시지가 초당 133회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면 이 LED 토글 거리는 게 안 보여요. 그냥 LED가 켜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간의 딜레이를 좀 주겠습니다. 나중에 이 딜레이는 뺄 거예요. 지금은 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딜레이를 좀 주고 100ms를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수신 코드가 우선 완료가 됐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F11 눌러서 빌드 하겠습니다. 이거 선택하시고요. 한 번에 빌드가 안 되면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이 창 뜨면 확인하시고 OK 하겠습니다. 네, 빌드랑 다운로드가 완료됐고요. 실행하겠습니다. 네, 실행을 했는데 아직 LED가 토글되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이 수신기는 전원이 들어온 후에 아직 한 번도 이 송신기랑 바인딩이 안 된 상태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수신기에서는 아직 I버스 메시지를 FC로 안 보내주고 있는 상태고, 이 송신기 전원을 키면 바인딩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I버스 메시지를 FC로 보내주기 시작할 겁니다. 한번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자, 전원을 켰더니 이렇게 LED가 잘 깜빡거리고 있죠. LED가 토글되고 있다는 말은 I버스 메시지에 싱크차 2바이트가 잘 들어왔고 32바이트 데이터도 수신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제 데이터가 다 수신됐으니까 이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썸 검사를 통해 확인하면 될 겁니다. 체크썸을 검사하는 함수는 새로운 파일을 생성해서 그 안에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 폴더에서 우클릭 하시고요. 뉴 선택하시고 소스 파일 선택하시고 새로 생성할 파일 이름을 fs-ia6b.c라고 하겠습니다. 자, 됐고 이제 파일이 생성됐고 열렸네요. 그리고 헤더 파일도 추가해야 되니까 include 폴더에서 우클릭하시고 역시 new 하시고 파일 선택하신 다음에 파일 이름 역시 똑같이 fs-ia6b.h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이제 여기에 각각 함수를 정의하고 또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체크썸을 계산할 함수의 이름을 iBus 체크 그리고 체크썸의 의미인 chksum 이렇게 하시고요. 함수 이름 뭐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개 변수를 두 개를 만들 건데 첫 번째 매개 변수는 iBus 메시지가 저장된 임시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 unsigned 캐릭터 하시고 주소니까 포인터로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변수 이름은 데이터로 만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이 배열의 크기의 의미인 unsigned 캐릭터 하시고 length의 len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 안에서는 체크썸 계산을 하고 또
검사를 해서 체크썸이 맞는지 아닌지를 리턴해 줄 거니까 unsigned 캐릭터 형태로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체크썸 계산은 0xFFFF에서 이 임시 배열의 마지막 두 바이트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를 바이트 단위로 빼주면 됩니다. 먼저 체크썸을 계산하고 저장할 두 바이트의 부없는 정수 형태의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unsigned short로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변수 이름은 체크썸의 checksum으로 만들고요. 변수를 0xFFFF로 초기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반복문을 돌리면서 배열의 첫 번째 원소부터 하나씩 접근하면서 빼주면 되겠죠. 포 이렇게 하시고 int i는 이번에는 싱크 차를 포함해서 다 빼줘야 되니까 i는 0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반복 조건은 이 배열의 마지막 두 바이트를 제외하고 반복해야 되니까 이 배열의 길이는 또 이 변수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이 변수 빼기 2까지 반복하면 될 거고요. 또 i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반복문 안에서는 이 체크썸 변수에서 이 배열에 들어있는 값들을 빼서 다시 자기 자신한테 저장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저장할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 배열에 들어있는 값들을 바이트 단위로 접근하면서 빼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까지가 체크썸 계산이 끝난 거고요. 체크썸 계산이 끝났으면 이제 여기에 체크썸 그 계산된 결과가 들어있을 텐데 그 데이터를 이 배열에 든 마지막 두 바이트랑 비교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임시 배열의 뒤에서 두 번째 바이트가 체크썸의 낮은 바이트고 마지막 바이트가 체크썸의 높은 바이트라서 검사할 때 그걸 고려해서 작성해야 됩니다. 네, 먼저 return 이렇게 하시고요. 체크썸의 낮은 바이트부터 검사하겠습니다. 이 체크썸 변수는 두 바이트 변수니까 하위 바이트만 남기고 상위 바이트를 없애려면 0x00ff랑 AND 연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변수랑 0x00ff랑 AND 연산을 해주셔야지 하위 바이트만 남는 거죠. 그게 이 임시 배열의 뒤에서 두 번째 바이트 인덱스로는 30이 되겠죠. 이거랑 같은지를 비교를 하시고요. 이게 하위 바이트 계산 검사가 끝난 거고, 상위 바이트 검사는 이 체크썸 변수를 우로 8비트를 시프트한 결과를 이 배열의 마지막 바이트랑 검사합니다. 그래서 이 체크썸 변수를 우로 8비트 이렇게 시프트 해주시고 그 결과랑 AND죠. 데이터 이 임시 배열의 마지막 바이트랑 검사하면 됩니다. 이렇게까지가 이 체크썸 검사하는 함수가 끝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 체크썸의 하위 바이트랑 이 임시 배열의 뒤에서 두 번째 바이트랑 같고, 또 체크썸의 상위 바이트랑 이 임시 배열의 마지막 바이트랑 같으면 1이 리턴되고 아니라면 0이 리턴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결과가 1이면 체크썸이 일치해서 데이터에 문제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함수의 결과를 가지고 LED를 토글하는 걸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LED 토글하는 건 역시 main.cs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컨트롤 C 하시고 이제 이 헤더 파일로 오셔서 여기에서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샵 include 해주시고, 자, 이 파일의 이름 헤더 파일을 include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우선 저장 먼저 해주시고 이 두 개 파일, 그리고 main.c로 오셔서 역시 그 헤더 파일을 include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 main.c에서는 이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 함수 이름 컨트롤 C 하시고요. 다시 main.c에서 좀 전에 iBus 메시지가 수신되면 이 LED 토글하는 걸 했었는데, 자, 이 if문 안에서 또 다시 if 하시고 이 함수를 호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에 매개 변수는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이 임시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죠. 이것도 복사하시고, AND 하시고 이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전달하시고요.
데이터의 길이는 32바이트였습니다. 자, 이 결과가 1이라면 이제 메시지 수신도 잘 됐고 체크썸도 일치한다란 말이죠. 자, 그 안에서 LED 토그라는 걸 하겠습니다. 좀 전에 그 코드를 여기에 옮겨 주시고요. 이제 됐으니까 이거 한번 빌드 해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빌드 하겠습니다. 네, 다운이 다 됐고 실행하겠습니다. 네, 결과를 봤더니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LED가 깜빡거리고 있죠. 근데 아까는 싱크차 검사를 하고 데이터 수신까지만 한 후에 LED를 깜빡거리게 한 거고, 지금은 그 수신된 데이터가 문제가 없는지 체크썸 검사까지 한 후에 깜빡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깜빡거리고 있다는 말은 데이터에 문제가 없다는 거니까 이제 구조체를 정의해서 원하는 변수에 파싱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건 모두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구조체랑 또 파싱하는 함수를 정의하고 이제 조종기를 조작하면 이 변수들에 들어있는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